안녕하세요. 오후장 파워업의 김보람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은 다소 엇갈린 흐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불확실성한 대외 여건 속에서 거래량이 부진하면서 1950점 부근에서 제한된 상승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외국인 쪽에서 120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고 또 연기금 쪽에서도 11거래일 연속으로 매수 흐름을 이어가면서 1950선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반면 어제 1% 이상 내렸었던 코스닥은 오늘도 1% 넘게 되밀리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는 게임주, 엔터주의 낙폭이 큰 상황입니다. 최근 이렇게 거래량 부진 속에서 대형주로의 손바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코스닥 종목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잠시 뒤에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황센터부터 다녀오겠습니다. 김혜영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오후 증시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시장의 예상보다 양호한 미국의 경제지표 덕분에 소폭의 오름세로 장출발했습니다. 장초반 삼성전자가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등 코스피 지수 1950선을 상회했는데요. 하지만 이내 오후 들어서면서 낙폭이 조금 줄어든 모습입니다. 현재는 0.05%의 약세 흐름 보이면서 1948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만이 1284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내면서 지수의 빨간불을 간신히 지켜내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과 기관 쪽에서는 현재 매도 물량을 강하게 출회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500선을 하회한 코스닥 지수 오늘 소폭의 오름세로 장출발했지만 장초반 이내 하락 반전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후 오후 들어서면서 490선까지 밀려난 모습인데요. 현재는 1.54% 낙폭을 조금 더 키우면서 488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현재 개인만이 나홀로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 703억 원의 매수세 나타내고 있지만 지수의 상승 반전을 도모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현재 기관 쪽에서 500억 원, 외국인 쪽에서 199억 원의 매도 우위 나타내면서 지수의 낙폭은 깊어져만 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소폭의 오름세로 장출발했습니다. 우리나라 3분기 국내 총생산량인 GDP 부진에 따른 경기가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감에 오름세가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현재 환율은 1원 20전 오르면서 1082원 7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장초반 사상 최고가를 또다시 경신했던 삼성전자, 현재는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0.55%의 내림세가 포착되면서 현재 144만 7천 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이어서 오늘 현대차 3인방 나란히 강세 흐름 좋습니다. 이 현대기아차의 북미 시장에서의 연비 하향 조정 사태가 일단락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세 흐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대차가 현재 1% 이상의 오름세로 22만 9천 원에, 현대모비스가 3%대의 강세 흐름 보이면서 29만 6,500원에 현재가 이어가고 있고요. 기아차 역시 0.16%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생명과 한국전력은 현재 1% 내외의 하락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중공업이 3% 이상의 강세 흐름 보이면서 21만 8천 원에 장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의 셀트리온이 현재 1% 이상의 내림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현재 26,350원에 장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CJ 오쇼핑이 오늘 1% 이상의 강세 흐름 보이는데요. 3거래일 연속 상승 기조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CJ 오쇼핑은 현재 주당 4,800원씩 오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파라다이스 현재 급락세입니다. 6% 이상의 내림세 보이면서 현재 17,100원에 장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CJ E&M이 현재 2% 이상의 내림세가 포착되면서 27,250원에 장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인터플렉스와 GS홈쇼핑은 강보합권에서 거래 중인데요. 인터플렉스의 경우 4분기 고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현재 66,900원에 장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CJ는 오늘 4%에 가까운 내림세 포착되면서 현재 65,000원에 장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철강주 주가가 외국인의 러브콜에 힘입어 동반 오름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장주인 포스코가 2% 이상의 오름세 보이면서 33만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현대제철이 4% 이상의 강세 흐름으로 82,600원에, 현재 세아베스틸 역시 5% 이상의 급등세입니다. 현재 27,050원에 장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정유화학주들이 중국의 정유화학 제품의 재고 확충에 대한 기대감에 더불어 현재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LG화학이 1.59%의 상승 흐름 보이면서 31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금호석유 역시 4% 이상의 강세 흐름, 호남석유 역시 4.41%의 강세 흐름 보이면서 현재 22만 5천 원에 장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카지노주 주가가 차익 실현에 따른 매물이 출회되면서 현재 동반 내림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가 6% 이상의 급락세 보이면서 현재 17,100원에 거래 중이고요. GKL 역시 4% 이상의 내림세가, 토비스 역시 3% 이상의 내림세 포착되면서 현재 5,410원에 장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엔터테인먼트 주가 역시 매도 물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현재 동반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낙폭은 깊어져만 가는 모습인데요. SM이 현재 10%에 가까운 급락세 보이면서 4150원에 거래 중이고요. 오늘 YG 엔터테인먼트 역시 7%에 가까운 내림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K스트, IHQ 역시 6% 이상의 내림세가 포착되는 모습입니다. 모바일 게임즈 주가가 이틀째 급락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NHN의 라인게임센터 흥행에 부진 소식이 이어지면서 모바일 게임에 제공하는 관련주 역시 급락하는 모습인데요. 컴투스가 현재 10% 이상의 내림세 나타나면서 45,950원에 장이어가고 있고요. 게임빌 역시 10%에 가까운 급락세입니다. 위메이드 역시 9.38%의 급락세 보이면서 현재 39,150원에 장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전력수급에 비상이 걸렸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체주로 꼽히는 스마트 그리드주 주가가 오늘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누리텔레콤이 현재 7%에 가까운 급등세 보이면서 5,880원에 거래 중이고요. 옴니시스템 역시 5% 이상의 강세입니다. PS텍 역시 2% 이상의 상승 기조 이어가면서 현재 4,270원에 장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정치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테마주 오늘 급락하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전 대선 후보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선거운동 지원이 늦어지면서 현재 하락세를 피하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바른손이 현재 8% 이상의 급락세입니다. 우리들 제약과 우리들 생명과학 역시 장 초반에는 낙폭이 조금 덜하나 싶었지만 현재는 낙폭을 좀 더 키우면서 12% 이상의 급락세가 포착되고 있고요. 조광페인트 역시 7% 이상의 내림세가 포착되면서 현재 6,470원에 장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삼성 SDI와 LG전자가 유럽연합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락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삼성 SDI입니다. 현재 2.27%의 내림세 보이면서 주당 3,500원씩 밀리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LG전자 살펴보겠습니다. LG전자 역시 2% 이상의 내림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당 1,600원씩 밀려 73,500원에 장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오성 LST가 자회사인 한국실리콘의 회생 절차가 개시됐다는 소식에 상한가로 장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현재 상한가 나타내면서 오성 LST는 1,855원에 장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증권사 지점으로 가서 오늘 문의가 가장 많았던 종목을 알아보고 증권사의 추천 종목도 받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종금증권 부산지점의 이상경 과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문의가 가장 많았던 종목, 오늘 낙폭이 심한 종목 중에 하나라고 들었는데요. 예, 오늘 문의가 많았던 종목은 NHN입니다. 예. 예, 이틀 연속 하락하면서 10% 가까이 빠지는 모습인데요. 전일에는 네오위즈 게임즈가 한가 들어가면서 게임주들 약세 보이면서 동반 하락하였고, 금일에는 크게 두 가지 하락 사유가 있는데, 첫째가 일본에서 라인 모바일 게임 부진 소식과 두 번째가 야후 재팬의 카카오톡 재팬 지분 투자 소식입니다. 애니팡에 의해서 좀 카카오톡 게임 신드롬으로 라인 게임에 좀 너무 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기대가 컸기에 좀 실망이 큰 것이지 그렇게 조조한 성적은 아니라고 보아지고, 게임주 전반적인 약세 속에서 일시적 동반 하락하는 것이므로 좀 길게 이어질 악재라고 보아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메신저는 초기 선점 효과가 매우 크게 작용하므로 야후 재팬의 카카오톡 지분 투자 소식이 가벼운 악재는 아니지만은 크게 우려할 악재라고 보기도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예, 종목 자체가 단기적으로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주봉으로 보시면서 길게 투자하기에 더욱 적합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가격이면은 차트상으로 충분히 매력 있는 가격대로 보아집니다. 예, 매수가는 현재가보다 조금 빠지는 23만원, 목표가는 올해 고점 수준인 28만원, 손절가는 올해 저점인 21만원으로 권유드립니다.
네, NHN 보유하신 분들 좀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 들어볼게요. 어떤 종목인가요? 예,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동국실업입니다. 예, 최근 자동차 부품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실적이 꾸준히 좋아지면서도 올해 주가가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은 여전히 저평가되고 있는 동국실업입니다. 예, 현대기아차 그룹 1차 벤더로서 크래시 패드랑 플라스틱 내외장재 부품 제조하는 회사인데요. 현대모비스로부터 2009년도에 평택 공장 인수했고 현대모비스 감사 지내시던 분이 이제 지금 동회사의 감사를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올해는 불황에도 울산 러시아에 한 1,500억 들여서 증설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요. 16년 동안 플라스틱 소재 좀 개발하면서 차량 경량화 관련해서 이제 R&D에도 지속적으로 좀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연비 경쟁이 좀 지속되면서 차량 경량화 이슈가 꾸준히 나오는 것도 동사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국내에 공장이 4개가 있고 중국에 한 개 염송동국이라고 중국에 한 개 회사가 있고 지금 러시아에 공장을 설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좀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고 회사 규모에 비해서 좀 최근 투자 금액이 좀 큰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껏 좀 쌓아온 실적이나 이 회사의 추세를 보면은 무모한 행보라고 보아지기보다는 좀 큰 결단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보아집니다. 2009년 이후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단품 판매 중심에서 좀 모듈 위주로 제품을 판매하면서 좀 영업이익을 증가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공장에서 단품을 만들어서 중국 공장으로 보내고 이것을 모듈화해서 제품 판매로 이익을 좀 증대시키는 상황 구조로 좀 이익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국실업은 여러 개의 좀 자회사를 들고 있는데 그 중에 일단 2개의 회사가 상장돼 있는 실정입니다. MB성산이랑 동양철관이라는 종목인데요. MB성산을 한 15% 보유하고 있고 이것을 시가총액으로 계산했을 때 한 90억 정도고 동양철관을 22% 보유하고 있고 이게 시가총액으로 계산해보면 290억입니다. 그냥 합치면 380억 정도 되고요. 지금 현재 동국실업이 시가총액이 한 850억, 60억 정도 수준인데 이 두 회사의 자회사 가치만 해도 380억이고요. 손자회사 가불오토텍이 내년에 상장 계획돼 있습니다. 이 회사의 지분을 한 30%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도 대략 환산해보면 한 250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자회사 합치면은 지분 가치만 해도 630억인데 현재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한 850억이니까는 좀 많이 매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이 현대기아차 그룹의 상승에 힘입어서 저평가가 많이 해소되는 상황이 좀 지속되고 있는데요. 동국실업은 좀 많이 오른 상태이지만은 위와 같은 이유로 아직도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현재 정고점 수준이 3,000원 초반대에서 잠시 쉬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심리적 좀 쉬고 있는데 지금 잡으셔도 괜찮아 보이고요. 목표가는 3,000원 위에서는 계속 좀 많이 뚫려 있는 모습이라서 길게 보셔도 좋겠지만은 심리적 저항선이 한 4,000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절가는 121선인 121선 근처면서도 전 적점 부분이 2,700원으로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관심 종목 동국실업 자세한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메리츠종금증권 부산지점의 이상경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지난 3분기 경제 성장률이 금융위기 수준으로 악화되며 당초 예상했던 올해 경제 성장률 2.4% 달성은 사실상 힘들어졌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1%로 지난 2009년 1분기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한국은행은 연간 경제 성장률 전망치인 2.4%가 되려면 4분기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1.6% 수준이 나와야 한다며 지금의 성장세를 봤을 때 2.4% 달성은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재정절벽 협상에서 국가 채무 한도를 지렛대로 사용하지 말라고 공화당에게 경고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을 거의 채무 불이행 사태로 내몰고 신용등급 강등 결과까지 가져왔던 지난해와 같은 극한 대립에 말려들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부채 상한선이 무기로 쓰일 때는 국가 신용등급이 강등될 때가 전부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에서 재정 절벽 우려에도 공장 주문 실적이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내 제조업 경기의 연착륙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10월 공장 주문이 전달에 비해 0.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11월 민간 부문 고용이 11만 8천 명 늘어나 시장의 예측 수준에 부합했습니다. 특히 서비스업의 민간 고용이 11만 4천 명 증가했고 건설업의 경우 2만 3천 명 늘었습니다. 다만 제조업 부문은 1만 6천 명 줄었습니다. 유로존의 경기 전망을 나타내는 11월 PMI가 전달보다 소폭 개선됐습니다. 시장 조사업체인 마르키트 이코노믹스는 유로존의 11월 제조업과 서비스업 복합 PMI가 46.5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45.7을 소폭 웃도는 것으로 시장 예상치인 45.8도 넘어섰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여의도로 가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한맥투자증권의 변원규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유로존 우려도 어느 정도는 진정이 됐고 중국의 경착륙 우려도 진정이 됐다라는 시각이 나오면서 미국의 재정 절벽 우려만 없다면 글로벌 리스크는 어느 정도 해소된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아직까지는 실질적 해결보다는 그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에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으로 미국 그 재정 절벽 합의에 대한 조속한 해결 기대감이 있었지만 실질적인 합의를 위해서는 아직까지도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요. 유로존 재정 위기 또한 스페인이 그 아직까지도 전면적 구제금융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과정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경우도 경제 개혁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아직까지도 부동산 버블이라든가 도농격차, 빈부격차 등의 문제는 아직도 해결이 어려운 문제고요. 때문에 아직까지도 전체적인 글로벌 리스크가 해결됐다고 보기보다는 해결에 대한 기대감으로 증시가 상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해결에 대한 기대감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코스피 지수도 1950선에 다가오면서 제한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고 투자 심리도 아직은 관망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연말 랠리가 더 어려워지는 분위기인데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연말이 되면 프로그램 배당 관련한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로그램 배당에 대한 그 프로그램 매수 기대가 한 1% 정도로 좀 낮은 상황이고요. 아직까지도 그 뚜렷하게 현물 쪽에서 수급 개선의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연말 랠리를 보기까지는 아직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한편 오늘 장 초반에 또 최고가를 경신했던 삼성전자가 애플과의 특허 침해 소송 1심 최종 심리를 앞두고 있는데요. 관전 포인트는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영향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관전 포인트는 무엇보다도 이번 최종 심리가 양측의 배상 산정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단 삼성전자가 조금 불리한 상황입니다. 1차 배심원 평결에서 삼성전자가 조금 더 특허 침해 많이 했다는 그런 평가가 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불리한 상황이고요. 최선의 시나리오는 배상액을 좀 낮추는 것인데요. 판사가 평결 결과를 존중하지만 평결에서 거론된 배상액을 낮추고 징벌적 배상액을 추가하지 않는다면 삼성전자 투자 심리 개선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판사가 징벌적 배상가에 추가하게 된다 그러면 투자 심리 악화와 편법 멘탈 모두 안 좋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1차 최종 심리 이후에는 소송 관련 위험 요인이 축소됐다고 보기 때문에 주가 측면에서는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다면 삼성전자 조정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금일도 보시면 장 초반에 애플 하락에 따른 반사 이익으로 삼성전자 좀 강하게 출발한 이후에 약간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일단 신고가에 대한 기술적 저항도 있고요. 또한 판결 결과가 어차피 지금 나와 있는 1조 2천억 정도의 1조 2천억 정도의 배상액을 이게 줄기보다는 어느 정도 인정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확정이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조정 리스크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확정이 돼 버리면 이후에는 더 이상 소송 관련 위험 요인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투자 심리에 좀 향후에 중기적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또 수급을 살펴보니까 기관은 하루 만에 다시 팔고 있고 외국인 쪽에서 6거래일 연속으로 매수해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수급 상황 어떻게 전망하시는지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앞서서 박스권 탈피를 위해서는 수급이 중요하다라고도 말씀해 주셨었는데요. 네. 네, 그 지금 현재 그 외국인들 같은 경우 금일 약 1,400억 가량으로 좀 강한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외국인들 순매수의 주요 요인은 그 중국 경기 모멘텀 회복에 따른 우리나라 경기에 대한 수혜와 또한 글로벌 펀더멘탈 회복에 따른 수출 개선 기대, 그리고 무엇보다도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 시각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우리나라 지수를 싸게 보고 저점 매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들은 최근에 연기금을 제외하고는 관망세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과 또한 그 국내 자금의 특성상 연말 자금 집행 정리 및 매니저 교체에 따른 종목 교체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요한 차이는 외국인들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매수를 한다고 보지만 기관들은 단기 수익 관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런 불확실성 하에서는 추가적으로 매수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외국인들은 현물 시장에서 중기적 세력의 저가 매수가 지속적으로 유입될 확률이 높지만 기관 같은 경우에는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기 전까지는 관망세가 지속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맥투자증권의 변원규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전반적인 국내 증시 흐름에 보다 자세하게 포커스를 맞춰보겠습니다. 우리투자증권 강남대로지점의 길계선 부장님과 함께합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삼성전자가 오늘 또 장 초반에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애플과의 특허 소송도 최종 심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전자, IT주 전반적인 흐름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IT주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이 많이 순매수를 누적시키면서 그러한 기대감이 많이 높았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은 시장 포커스를 좀 제대로 맞추지 못하면 현 시장에서 수익률 극복이 어려운데 IT주의 상승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중립적이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 상승과 동행을 맞춰서 병행할 것은 맞긴 한데요. 즉 IT 업종이 9월, 10월에 걸치면서 주가 반등을 계기로 상당폭 운신의 폭을 넓혀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삼성전기 정도만을 제외하고는 실제적으로 투자자들의 수익을 많이 본 종목들은 많지 않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삼성전기에 대한 포지션이 사실상 기관 정도에서 많이 이렇게 분석된 것들이지 개인 투자가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들은 아주 장기성 물량에 불과하고 최근 들어서 갑자기 급속스럽게 그 물량이 유입되지는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삼성전자의 상승도 그동안 꾸준히 홀딩했던 장기 투자자들에게 혜택이 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는 일반 투자가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삼성전자의 신고가를 뚫었기 때문에 조금 더 IT주까지 확대 해석해가지고 포지션을 늘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오히려 삼성전자에 대한 신고가 추세로 인해 가지고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것 같으면 삼성전자 ELW를 사는 것이 오히려 현명했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질 주가의 움직임과 실질 포지션과는 조금 괴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지금은 시장 성격 파악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보겠습니다. IT주 업종과 이런 종목들에 집중해야 한다 이런 시각보다는 지금의 자금 시장의 성격 파악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미국 시장이 전일자에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국내 증시가 이틀 연속 상승 기대감이 좀 충만하고 있지만 국내 증시는 실제적으로는 강보합 수준에서 좀 답답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은 전체적으로는 기관의 매도세가 최근에 유입될 때마다 시장의 상승이 좀 답답했던 면들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즉 지금 시장은 오히려 주변주에 대한 종목 장세로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고 실질적으로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왜 그럴까에 대한 성격을 파악을 하지 못하고 그러면 이미 시장에서 지능 게임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되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장 자체 베이시스가 플러스인 상황에서도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고 있는 그런 사실을 볼 때는 외국인이 철저하게 선물을 드라이빙하는 전략과 함께 기관은 자체 수익률 관리를 위해서 순매도를 하면서 시장의 답답한 양상을 계속 압박을 가해오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요. 이러한 시장의 특징이 특별한 업종이나 섹터 중심으로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라 각계 격파가 필요한 철저한 종목 장세라는 점에서 IT주의 확산이라고 보는 시각은 조금 달리 보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따라서 인덱스나 지표, 대외 불확실성이나 글로벌 이슈를 가지고 시장을 대응하게 되면 답이 안 나올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해답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수급에 있고 기술적인 대응만이 연말까지 수익률 극복의 유일한 대안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네, 이어서 IT 쪽 얘기를 조금 더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LG전자와 삼성 SDI는 유럽에서 가격 담합 혐의로 또 과징금을 부여받았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 때문에 장 초반은 4%대로 밀리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는 낙폭은 그보다는 줄였는데 앞으로 영향은 어떤 정도라고 보시나요? 앞서 얘기에서도 제가 IT 쪽에 대해서는 중립적이다라고 이렇게 부정적으로는 보지 않고 보고 있습니다. 항소 진행 가능성을 보면 그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되고요. 주가 하락 시에는 홀딩 및 저가 분할 매수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이후에 과징금 부여에 대해서 규모가 가장 큰 곳은 네덜란드의 필립스사인데 3억 1,340만 유로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LG전자가 2억 9,560만 유로입니다. 삼성 SDI는 네 번째 정도로 1억 5,080만 유로 정도인데 한화로 따지면 LG전자가 4,190억 원, SDI가 2,140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규모가 크다면 크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회사 전체적인 밸류에이션을 삭감시킬 정도로 큰 규모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이번 이후의 과징금 부과 사례는 과거에 비교해 봤을 때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은 맞지만 어떻게 보면 과도한 결정이라고 업계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이번 사안이 단일 회사에만 진행된 것이 아니라 6개 회사에 걸쳐서 다양하게 물려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비용 절감 차원에서라도 동시에 항소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단기적인 악재는 맞지만 실제 과징금 부과는 몇 년이 걸 수 있는 사안이고 최근 주가 하락으로 일부분은 주가에 반영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주가 조정 시에는 오히려 밸류에이션을 고려한 홀딩 및 저가 분할 매수에 나서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주가 조정 시에 오히려 분할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이어서 투자 전략 정리해 보겠습니다. 관심 종목도 함께 들어볼게요. 네, 외국인 수급 강세 종목에 대한 추종 매매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섹터별로 움직이는 종목은 따로따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금일 코스피 내 상승 종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일유아라든지 세아베스틸, 카프로, 현대제철, 호남석유, 두산중공업, KP케미칼, 현대중공업 이렇게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업종별로 움직였다고도 볼 수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그에 대한 상관관계는 굉장히 낮은 것 같습니다. 업종 전체가 상승이 아니라 업종 내에서 일부 종목들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성격 자체를 섹터나 업종으로 보시지 마시고 종목별 장이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그 답이 나올 텐데요. 그 근거에는 공통 분모가 바로 외국인의 수급입니다. 금일 시장의 상승 종목들을 보시면 세아베스틸 정도만 기관이 매수하고 있고 한일유아라든지 카프로, SL, 호남석유 이런 대부분의 두산중공업까지 이런 대부분의 종목들이 외국인 수급이 철저히 유지되는 종목들입니다. 즉 그 얘기는 기관은 지수 상승을 달갑게 여기지 않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즉 올해 2012년도 결산 수익률을 앞두고 있는 기관의 입장에서 인덱스가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시장의 수익률에 언더퍼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기관은 인덱스가 안 올라가기를 바랄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즉 실제적으로 외국인은 지수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크게 상관하지 않고 있는 와중에 종목 헌팅을 하고 있고 기관은 인덱스가 올라가기보다는 본인의 포트폴리오 내에 있는 핵심 종목들의 수익률만 높아지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최근에 기관의 매도세로 봤을 때는 자신의 포트폴리오에서 중요하지 않은 종목들을 과감하게 매도하는 그런 플레이가 단기적으로 나오고 있거나 단기적인 시세 차익이 상당히 났을 경우에 바로바로 매도해서 차익 실현해버리는 그런 플레이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급의 키는 오늘 시장의 코스피 내 상승 상위 종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의 수급이 유입된 종목이 상승 상위권을 기록한 종목들이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외국인들이 바닥권에서 살짝 고개를 들고 있고 우상향 추세를 그리려고 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집중 공략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마지막으로 관심 종목으로는 금일 시장에 움직이는 종목들이 대부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금호석유, 두산중공업, 삼성엔지니어링, SK, 하나금융지주, BS금융지주, 한화와 LS산전까지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관심 종목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강남 대로지점의 길계선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보다 구체적인 오후장 전략을 세워보고 전문가의 포트폴리오도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YG인베스트의 심기원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형주 쪽으로의 손바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이 1% 이상 오늘도 내리는데요. 게임주, 엔터주 많이 내리더라고요. 네, 오늘 좀 짧게 정리해드리면 예. 전반적으로 역시나 그동안 낙폭과대 업종군들의 현재 시점 반등 강도가 눈에 띄는 시장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땐 상당히 투자 심리가 불안하다라고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장 강한 업종군들 현재 정유화학 업종 그리고 조선 업종, 철강 금성 업종이 현재 대부분 대형주 중심으로 3에서 4%대 급등세 보이고 있는 반면에 전기전자 업종이라든가 음식료, 보험, 증권 그리고 화장품, 통신, 전기가스 업종 등 나머지 업종 같은 경우는 좀 하락세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투자 심리를 이끌었던 경기 방어라든가 아니면 IT와 관련된 업종군들의 상승세가 아닌 가격적인 메리트가 부각되고 있고 그동안 수급 쪽으로 꾸준하게 좀 개선세를 보였던 업종 쪽으로 현재 반등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특징적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역시나 코스닥 시장 수급 악화 우려감 속에서 현재 계속적으로 급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장과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세, 개인만의 매수세도 현재 시점은 지수의 낙폭을 계속적으로 좀 만회하기에는 역부족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돈의 흐름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인들 거래소 시장의 수급에 집중하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 나머지 업종 같은 경우에 약간은 좀 소외되고 있다는 거 지금은 돈의 쏠림에 따른 수급 악화 우려감이 현재는 어느 정도 업종별 흐름에 있어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코스닥 종목들 특히 게임 엔터주 불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지금이라도 좀 리스크 관리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우선 전반적으로 봤을 때 게임 관련된 그런 종목에 있어서는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놀자주라고 해서 상당히 강세 흐름 보였던 여러 업종군들이 있겠지만은 지금 시점 동반적인 하락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그 하락 이후에 재차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라든가 그리고 호재성 재료가 있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게임 업종 같은 경우는 지금 악재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오이즈 게임즈를 시작으로 해갖고 재무 건전성 악화 우려감이라든가 구조 조정 계속적으로 안 좋은 뉴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게임 업종뿐만이 아니고 현재 모바일 게임 업종 쪽으로도 투자 심리 및 그리고 수급 악화 우려감이 현재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동안 또 워낙 많이 고평가에 대한 논란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시점 쉽게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전략을 세우시는 거에 있어서는 리스크가 있다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겠고 그 밖에 다른 업종 같은 경우에는 좀 그래도 낙폭이 만약에 과야 된다고 하면은 약간은 단기 매수 관점 대응 전략 및 홀딩 전략도 유효할 수 있다라는 거 같은 놀자주라고 해서 지금 시점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각 테마별로 성장성과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분석을 하셔야 된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은 관심 종목이 없다라고 하셨는데요. 그 이유 짧게 들어볼게요. 네, 우선 짧게 아직까지는 시장 불확실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고 거래소 시장 강세 흐름 보이고 있지만 역시 단기 과열에 대한 우려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재정 절벽에 관련된 이슈 일주일 안에 만약에 해결이 된다라는 그런 전제 조건으로 약간은 지금 시장 상황 계속적으로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미국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발언에 따라서 지금은 약간은 관망하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지난주 포트폴리오 현황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주까지 심기원 대표님의 포트폴리오에 담겨있던 종목들 파라다이스 모두투어, 한국전력, 한섬, LG유플러스, GS리테일, 골프존까지입니다. 수익률 확인합니다. 네, 파라다이스가 오늘 많이 내리고 있죠. 수익폭 많이 반납을 했네요. 현재 1% 정도 하지만 수익권은 유지를 하고 있고요. 모두투어는 12%, 13%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합니다. 한국전력은 현재 매수가 부근으로 내려왔고 한섬이 5.7%, LG유플러스도 수익권입니다. 심기원 대표님 종목 가운데 처음으로 마이너스 종목을 보는 것 같습니다. GS리테일도 오늘 좀 많이 내리고 있는데 현재 5% 정도 손실입니다. 하지만 보유 의견 주셨고요. 골프존 현재 3% 정도 수익을 보고 있는데 목표가 상향 조정해보자라는 의견이십니다. 네, AS를 받아볼 텐데 아무래도 오늘은 가장 먼저 파라다이스 얘기를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파라다이스 앞서 이제 그 게임 업종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게임 업종 이후에 그 파라다이스
카지노 관련된 업종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단기반등 가능성은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우려감 게임 업종만큼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펀더멘탈과 그리고 실적적인 측면에 있어서 전망치가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 파라다이스를 비롯한 그 카지노 업체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성장성을 보일 수밖에 없는 산업이다라는 거, 추세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이어질 가능성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약간은 좀 차익 매물 및 그리고 수급 악화 우려감 속에서 파라다이스가 급락하신다라고 할지언정 약간의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파라다이스 계속적으로 홀딩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현재 마이너스 좀 크게 난 종목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GS 리테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뭐 GS 리테일 다들 아시겠지만은 편의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800m 어느 정도 출점을 제한한다는 그런 이슈 이후에 투자 심리가 좋지 못한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래도 다행인 것은 추세가 28,000원대 깨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 그런 악재 속에서 어떻게 본다라고 한다면 가장 큰 악재인데 주가가 급락세가 아닌 약간 횡보 움직임 보이고 있다라는 거. 변동성은 커졌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단기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미 어느 정도 포화 상태라는 거, 이미 계속적으로 안정된 그런 안정망에 대한 이미 깔린 그런 점포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수익 창출이 가능한 구조가 나오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편의점이 계속적으로 뭐 폐점을 한다, 폐업을 한다 이런 뉴스만 안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GS 리테일에 대한 안정성은 어느 정도 겸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비교적 큰 폭으로 나오고 있지만은 추가적인 반등 여력 역시나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골프존 같은 경우에 2주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장에서 4.6% 급락세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동안 아시겠지만 꾸준하게 상승 탄력도가 높아졌다라는 거, 뭐 다들 아시겠지만 날씨가 추워진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시점 가장 크게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이 바로 골프존, 실내에서 하는 그러한 어느 정도 스포츠 용품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실적 개선 모멘텀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폭설과 그리고 강추위가 지속된다라고 한다면은 골프존 같은 종목군들 4분기 그리고 내년도 1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질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전체적으로 다음 주 제가 포트 구성에 있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 예정인 게, 아무래도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연말 랠리가 다가온다라고 한다면은 경기 민감업종 쪽으로도 좀 편입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전제 조건, 재정 절벽에 관련된 문제점이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포트 구성 대부분 내수주 중심으로 좀 접근했기 때문에 최근까지는 약간 좀 부진했지만은 그래도 중장기적인 그러한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는 유효하다라는 거. 하지만 다음 주에 약간은 패러다임의 전환이 될 수 있다는 측면을 한번 고려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주 포트 구성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쓰겠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AS까지 맞춰봤고요. 그렇다면 수정된 전략으로 최종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관심 종목이 없었던 관계로 종목 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한번 전략을 정리해 본다면 파라다이스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낙폭이 굉장히 컸지만 일단 추세는 붕괴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대로 보유해보자 하셨고요. 마찬가지로 LG U+도 보유, 나머지 종목도 모두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낙폭이 컸던 게 GS 리테일 마찬가지였는데 5% 손실이지만 역시 걱정할 수는 아니다. 보유 의견 주셨고요. 골프존도 오늘 4% 정도 내리고 있는데 목표가를 오히려 상향 조정하셨습니다. 현재는 3% 수익권입니다. 네, 지금까지 YG 인베스트의 심규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시장 중계석이 이어집니다. 네,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는 말씀해 주셨던 1950선대에서 주춤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 코스닥이 걱정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1% 넘게 밀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 모바일 게임주도 낙폭이 굉장히 큽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또 엔터주들, 게임주들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특집과 함께 전략도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코스피 시장은 1950선 계속 그 근처에 좀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닥 시장이 좀 상당히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급락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제 기관의 그러한 매도 부분입니다. 일단은 코스피 시장을 한번 보고 코스닥 시장도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 오늘 외국인들이 지금 1,40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는데 장 초반에 시작했을 때 거의 1시간 안에 한 800억 정도 매수를 했었고요. 이미 그 이후에는 매수의 강도는 지금 약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매수는 계속 지속을 합니다만 매수 강도 자체는 조금은 약해지고 있는 그러한 흐름이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 한 130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투시나 기금에서는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프로그램 쪽에서 1,000억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급적인 부분은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주 뭐 좋은 뭐 이러한 강한 1950을 강하게 돌파해서 뭐 랠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이러한 뭐 상황까지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1950포인트 정도 왔기 때문에 일단 결론적인 부분은 저는 어제도 제가 이제 현금 부분의 50% 부분을 좀 말씀드렸는데요. 그 부분은 좀 여전하고요. 그 전략적인 부분은 여전하고 대신에 그러한 어떤 종목의 어떤 트레이딩적인 부분이라든가 이 부분은 추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바로 이제 기관의 매도죠. 기관이 지금 한 600억 가까이 매도를 좀 해주고 있는데 코스닥 쪽의 흐름은 조금은 우리가 기존에 좀 강했던 그러한 흐름들이 좀 붕괴가 돼가고 있는 거죠. 엔터주가 가장 먼저 좀 붕괴가 됐었고 SM을 시작으로 해서 많이 좀 무너지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게임주가 최근에 좀 무너지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카지노 업체였던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도 6% 이상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추세적인 부분이 좀 이탈되고 하락하는 그런 하방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러한 종목들 중에서 물론 내년에도 성장성이 있고 이러한 종목들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종목들이 다시 그럼 주가가 좋은 흐름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상당한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좀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코스닥 쪽의 종목들은 조금은 접근을 좀 자제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에서는 코스닥 쪽은 약간 좀 자제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러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쪽은 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오늘 뭐 특정 업종들 같은 경우를 보면 뭐 건설업종 그리고 철강 쪽, 화학, 조선, 뭐 자동차 뭐 이러한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뭐 전반적인 시장의 그런 전체적인 이유를 좀 들자면 바로 중국에 대한 그러한 어제 전일 제가 최근에 시장을 계속 점검을 하면서 좀 중요하게 또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중국 시장의 2,000포인트의 빠른 회복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부분이 된다면 우리 시장은 충분히 1,950포인트까지 갈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전일 뭐 강하게 또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그러한 모멘텀으로 전반적인 경기 민감주들의 오늘 또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기존에 뭐 말씀드렸던 종목들도 계속 뭐 강한 종목들은 계속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업종의 대표주들 중에서 현재 지금 그러한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특징 그런 업종별로 종목들을 보자면 뭐 건설에서는 현대건설을 뭐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뭐 이러한 쪽 계속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철강에서는 최근에 또 말씀드린 현대제철 제가 이제 업종 같은 경우 또 언급을 하지 않다가 추후에 추가적으로 또 언급을 해드리는 그런 업종이나 종목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해당됐던 게 바로 이제 현대제철 이러한 종목들 그리고 뭐 화학업종이라든가 LG화학은 뭐 장기 투자용으로 좀 말씀드리는 종목이고 최근에 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종목들은 뭐 호남석유나 금호석유가 또 올라오기 시작하는 모습이고 정유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의 그런 흐름이고 조선주 같은 경우에 최근에 말씀드렸던 삼성중공업 오늘 같은 경우에 현대중공업이 또 강하게 또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들을 보고 자동차주 같은 경우에는 부품주가 또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차트를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현재 전략적인 부분은 일단 현금 50% 부분은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대신에 대형주를 잘 저가에 편입하신 분들은 분명히 일전에 다 매도를 하면 안 된다. 비중 관리만 좀 하시면서 끌고 가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죠. 시장이 예상보다는 조금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저는 판단을 좀 하고 있는데요. 현금 50% 부분을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시장이 한번 한 차례 더 기대감으로 지금 재정결정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 부분이 한 차례 더 상승을 한다고 해도 1970포인트 정도 그렇다면 시장에서 지금 현재 한 1% 정도 더 추가 상승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더 간다고 하더라도 현재 상태에서 그런 1% 정도의 추가 수익을 위해서 더 추격해서 지금 현재 신규 진입을 한다는 건 그거는 조금은 잘못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비중 관리하면서 더 끌고 가는 거지만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좀 자제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시장인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은 만약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매일매일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단기적인 그러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셔야 된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 최근에 뭐 삼성전자 계속 신고가 사상 최고가를 형성을 하면서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매매 실제적인 우리가 시장의 전망과 종목의 흐름과는 또 실제적인 트레이딩 할 때 그러한 부분은 약간은 좀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금 사상 최고가를 형성을 하고 150만 원을 기대를 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IT 쪽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매수할 때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게 아니고 LG전자 쪽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런 트레이딩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더 다른 업종을 예를 또 들자면 삼성중공업이 최근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종목인데요. 저가를 잘 편입을 했다면 그런 보유자들 같은 경우에는 일회일선이 이탈되기 전까지는 홀딩 전략이 유효하고요. 대신에 다른 조선업종을 또 매매를 한다면 현재 상태에서 접근한다면 현대중공업을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삼성중공업이 아닌 현대중공업. 그러니까 많이 오른 종목이 아닌 이제 상승을 시작하는 종목이라든가 이제 뭐 21선을 돌파하고 있는 종목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건설주 중에서는 지금 현대건설을 보자면 일회일선을 돌파해서 올라온 종목이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1선이 뭐 이탈되기 전까지 혹은 직전 고점이 이탈되기 전까지는 보유자들은 보유를 해야 되겠죠. 근데 신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현대건설이 아닌 삼성물산 이런 식으로 좀 관심을 차트가 좀 잘못 나왔는데요. 삼성물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이격이 좀 덜 벌어진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좀 트레이딩적인 관점에서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지수는 1950포인트 정도에 온 상태에서 매매할 때 그런 관점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죠. 화학주 같은 경우에서도 뭐 정유주 같은 경우도 이제 21선을 다시 돌파하고 이렇게 올라오는 흐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진다는 화학주 중에서는 뭐 S오일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그리고 최근에 올라오기 시작하는 또 호남석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관심을 또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매매하는 그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고 뭐 코스닥 쪽은 약간 좀 자제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현금 50% 정도의 비중은 그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이런 식으로의 어떤 트레이딩은 가능하다는 부분을 좀 진단을 이렇게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금 비중 50%는 그대로 유지하시는데요. 기대감으로 추가적으로 상승한다 하더라도 1970선 정도, 지금보다 한 1% 정도의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추격 매수는 자제해야 하고 다만 낙폭과대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수익이 지금 나신 분들이라면 다 정리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비중만 조절하는 정도가 좋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영근 전문위원과 함께했고요. 이제 서울경제TV를 LG U+, TV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큰 관심 부탁드릴게요. 현재 코스피는 1949포인트입니다. 어제보다 2포인트 정도 올라와 있고 코스닥은 여전히 490선 아래 현재 489포인트에서 어제보다 7포인트 정도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마무리 짓고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